문제 1번. 다음 중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로 옳은 것은 1번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한다. 2번 장기 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하로 한다. 3번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한다. 4번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다. 5번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75점이면 장기 요양 3등급을 받는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서 공단에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2번 문항 한번 보시면 장기 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하가 아니라 2020년부터 바뀌었어요. 최소 유효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는 게 정답이고요. 3번 문항 한번 보시면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가 됩니다. 4번 문항 한번 보시면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은 본인만 가능한 게 아니라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공무원도 가능하고요. 5번 문항 한번 보시면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75점이면 3등급이 아니라 2등급을 받습니다. 2등급의 점수 범위는 75점 이상 95점 미만이죠.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2번. 장기 요양 인정 조사 시 대상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항목으로 옳은 것은 1번 줄넘기, 세수하기, 2번 식사 준비하기, 양치질하기, 3번 전화 걸기, 노래 부르기, 4번 옷 벗고 입기, 방 밖으로 나오기, 5번 장보기, 화장실 사용하기.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2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 대상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라고 해서 영어로는 ADL이라고 하고요. 총 12가지 항목이 있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선생님. 자, 12개 항목 뭐가 있는지 적어 놓긴 했고요. 보시면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어르신에게 옷 벗고 입기 그리고 방 밖으로 나오기, 이게 바로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 항목이었습니다. 문제 3번. 장기 요양 등급 4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2번 자립이나 생활관리 능력 저하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하다. 3번 부분적인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한다. 4번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이다. 5번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4등급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고요. 1번 문항 한번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 1등급 판정을 받게 되고요. 2번이 정답이었죠.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고요. 3번 문항 한번 보시면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은 3등급. 4번 문항 한번 보시면 거의 누워있는 와상 상태는 1등급 아니면 혹은 2등급 판정을 받게 되고요. 5번 문항 한번 보시면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거동이 좀 불편한 1등급 아니면 2등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문제 4번.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노년기의 가족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조부모들이 손자, 손녀와의 동거관계를 불편해한다. 2번 성 역할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있다. 3번 노년기 부부간 관계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다. 4번 부모에 비해 손자녀에 대한 책임이 없고 역할에 더 쉽게 적응한다. 5번 노년기에 이르면서 형제 자매와의 경쟁심이나 갈등이 심해진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 부모에 비해 손자녀에 대한 책임이 없고 역할에 더 쉽게 적응한다가 정답이고요. 1번 보시면 조부모들이 동거관계를 불편해하지는 않고요. 성 역할의 구분이 예전에는 남자는 무조건 일하고 여자는 집안일 하는 이런 것처럼 구분이 명확했는데 요즘에는 구분이 없어지고 있죠. 그 다음 부부관계에서는 제가 중요한 게 동반자라고 했었습니다.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요. 노년기에 이르면서 경쟁심이 심해지지 않고 반대로 감소되고 있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립성이 감소한 개인의 사회적 의존성을 추구한다. 2번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3번 개인의 여러 가지 욕구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4번 질병, 실업, 장애, 소득 상실 등의 개인적인 대처를 목적으로 한다. 5번 다양한 욕구, 사회 문제, 위험들을 해결하여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 다양한 욕구, 사회 문제, 위험들을 해결하여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한다가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교과서에 찾아보시면 그대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 한번 보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6번. 노화에 따른 청각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귓바퀴가 작아진다. 2번 외이도의 건조증이 감소한다. 3번 이관이 내측으로 좁아진다. 4번 고막이 두꺼워지고 음의 전달 능력이 증가한다. 5번 노인성 난청은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3번 이관이 내측으로 좁아진다 였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노화에 따른 청각의 변화인데 귓바퀴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 귓바퀴는 커지고 늘어나고요. 외이도의 건조증은 감소가 아니고 증가하게 되고 4번 보시면 고막이 두꺼워지는 건 맞는데 뭐가 틀렸냐면 음의 전달 능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하는 거고요. 노인성 난청은 여자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남성에게 더 잘 나타나는 거고 정답은 3번인데요. 이 이관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귀 안에 있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통로가 점점 좁아지면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이 좁아지면서 염증이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문제 7번. 백내장 진단을 받은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좁은 시야, 2번 안구 통증, 3번 어두움 적응 장애, 4번 색깔 변화 인식 장애, 5번 동공 백색 혼탁.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 동공의 백색 혼탁이 백내장의 증상이었고요. 동공이라는 거는 쉬운 말로 이제 검은 자죠. 검은 자가 뿌옇게 변합니다.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은 백내장 증상이 아니고 녹내장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문제 8번.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등을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은 1번 양로시설, 2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번 노인전문병원, 4번 노인복지관, 5번 노인요양시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 노인 요양 시설이었습니다. 문제를 잠깐 볼게요, 선생님. 제가 일단 아픈 노인이 가는 곳은 의료복지고 의료복지에는 무슨 단어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요양이라는 글자였어요. 여기 보시면 일반 노인이 아니고 아픈 노인이래요. 아픈 노인을 입소시킨대요. 입소시키는 거는 시설로 들어갑니다, 선생님. 그래서 정답이 5번 노인 요양 시설인 거고요. 입소자가 10명 이상인 거를 시설이라고 하고, 또 이제 헷갈리는 게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 있는데요. 이게 답이 되려면 9명 이내와 가정과 같은 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기도의 만성염증성 질환,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찬 공기 노출 시 기도의 과민 반응. 1번 천식, 2번 폐렴, 3번 폐결핵, 4번 폐수종, 5번 만성기관지염.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 천식이었습니다. 천식이 기도의 만성염증성 질환으로 나타나고요. 힌트가 여기 보시면 찬 공기 노출 시 기도의 과민 반응이 보인대요. 그래서 수업할 때 천식의 치읓, 찬 공기로 연상을 시키라고 하셨고요. 천식의 시계, 시옷은 숨소리가 쌕쌕하게 들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문제 10번.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학대 유형으로 옳은 것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1번 방임, 2번 경제적 학대, 3번 유기, 4번 신체적 학대, 5번 정서적 학대.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 경제적 학대였습니다. 저희 학대 문제도 매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인데요. 보기 한번 보시면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물건을 빼앗는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경제적 학대가 정답입니다. 11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옳은 것은 1번 관절 구축 예방, 2번 드레싱, 3번 도뇨관 삽입, 4번 흡입, 5번 관장.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보시면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는 문제인데요. 2번, 3번, 4번, 5번에 나와 있는 드레싱, 도뇨관, 소변줄이죠. 흡인, 그리고 관장. 요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다 의료진이 하는 거고요. 관절 구축 예방은 말 그대로 관절이 굳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거예요. 요거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속하는 세부 내용이고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12번 공동생활공간 운영을 통한 독거노인 고독사 자살 예방 및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 사업 유형은 1번 독거노인 보호사업, 2번 노인복지관, 3번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서비스,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5번 노인 건강진단 서비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서비스가 정답이에요. 일단 문제 한번 보시면요, 선생님. 독거노인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도 독거노인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이죠. 이거를 구분 짓는 방법은 문제 안에 키워드를 보시면 돼요. 키워드가 고독사, 자살 예방 및 공동체 형성이래요. 이런 말이 나오면 3번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서비스로 가시면 되고요. 1번 독거노인 보호사업이 답이 되시려면 독거노인에 대해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종합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 1번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문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에서 거품이 섞여 나와요. 2번 소변량이 많아졌어요. 3번 소변에서 냄새가 나요. 4번 소변 줄기가 굵어졌어요. 5번 소변을 보았는데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보시면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이죠. 이 전립선이 점차 커져 소변 나오는 길을 막아서 증상이 나오는데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소변을 보았는데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특히나 4번 보시면 소변 줄기가 굵어지는 게 아니라 가늘어지는 게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입니다. 14번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시설은 저하된 신체 기능을 고려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목욕, 세탁 등 노인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채광, 조명, 소음, 청소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1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4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5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보기 한번 보시면 힌트가 좀 나와요. 첫 번째 보기 한번 보시면 주거 환경을 깨끗하게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채광, 조명, 소음, 청소 상태 등을 점검해야 된대요. 모두 우리 어르신에게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는 권리였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문제 15번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접촉 시 즉시 격리치료를 받는다. 2번 3개월 이후 반드시 엑스레이 검진을 받는다. 3번 대상자, 동거가족, 요양보호사 모두 동시에 치료받는다. 4번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이므로 장갑만 착용한다. 5번 결핵에 걸린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함께 쓰는 것은 괜찮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문항 1번부터 한번 보시면 결핵이 의심되기 때문에 즉시 격리치료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2번 문항 같이 한번 볼게요.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반드시 엑스레이 검진을 받게 하는 게 맞고요. 3번 문항 한번 보시면 대상자, 동거가족, 요양보호사 모두 동시에 치료받는 것은 옴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문항 한번 보시면 장갑만 착용하는 게 아니라 장갑과 마스크 두 개 다 착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5번이 정답이었죠. 결핵에 걸린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함께 쓰는 것은 괜찮아요. 단 가정은 그 물건에 침이나 비말이 튀지 않았다는 가정하에는 물건을 함께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제 16번 잠들기 어려운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잠자기 전에 술을 마신다. 2번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3번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따뜻한 홍차를 마신다. 4번 잠들기 전까지 텔레비전을 본다. 5번 취침 전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수면을 돕는 방법이에요. 잠자기 전에 술 안 되고요. 공복감으로 잠이 하는 경우에는 홍차 대신에 우유를 마셔주시면서 요양보호사 시험에서는 홍차, 녹차, 커피 나온다 다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들기 전에 텔레비전 보는 거 안 되고요.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17번 노인이 겪게 되는 성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뇌졸중 노인의 경우 병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적 활동을 막아야 한다.
2번 항고혈압제를 복용 중인 질병치료제가 정상적인 성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3번 일부 항파킨슨 약물 치료제는 성생활 수행 능력을 반드시 높여준다. 4번 신경안정제, 항진정제 등은 남성에게 성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5번 당뇨병을 가진 노인은 발기부전을 유발하지 않는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성문제에 관련한 문제고요. 문항 1번부터 한번 보시면 뇌졸중 노인의 경우에는 성활동을 막는 게 아니라 기구로 취약점을 보완 가능하고요. 정답이 2번이었죠. 항고혈압제를 복용 중인 질병치료제는 정상적인 성활동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문항 한번 보시면 일부 항파킨슨 약물 치료제는 욕구는 높여주지만 능력까지는 반드시 높여주지는 않고요. 신경안정제, 항진정제 등은 남성과 여성에게 모두 성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5번 문항 보시면 당뇨병을 가진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문제 18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 손질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치는 흐르는 물에 칫솔로 닦고 실온에 말린다. 2번 의치는 투명 용기에 담아둔다. 3번 의치 치아면과 의치판을 닦는다. 4번 식후에는 의치를 착용한 상태로 물로 헹군다. 5번 의치는 스펀지 브러쉬로 문질러 닦는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 의치 치아면과 의치판을 닦는다 였고요. 1번부터 볼게요. 실온에 말리는 거 아니고요. 투명 용기 아니고 불투명 용기에 담가주시는 게 좋고 4번에 의치를 착용한 상태로 물로 헹구는 거 아니고요. 스폰지 브러쉬로 문질러서 닦는 게 아니고 칫솔이나 의치용 솔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 허리를 다쳐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는 양도 압류할 수 있다. 2번 사업장이 부도 폐업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3번 보험급여는 퇴직을 하면 받을 수 없다. 4번 지급된 보험금은 세금을 공제한다. 5번 산업재해를 당하면 해고 사유가 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우리 산재보험급여는 양도나 압류할 수 없어서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고요. 2번이 정답이었죠. 사업장이 부도 폐업한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3번 문항 한번 보시면 퇴직을 하더라도 전에 산재가 인정이 되면 당연히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급된 보험금은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5번 보시면 산업재해를 당하면 해고 사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20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도움이 되는 질환은 1번 간경화, 2번 고혈압, 3번 신부전, 4번 신부전증, 5번 부신기능 저하증.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 거는 저희 배웠죠, 선생님. 염으로 끝나는 거랑 혈압 플러스 당뇨병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